네,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의 마지막 시간이죠. 알고리즘에 관한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은 지난주로 끝났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주로 생각해야 되는 기타 사항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을 이 시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일종의 이제 인생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잘 이해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작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8단계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자, 소프트웨어가 태어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의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과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타당성 검토를 하죠. 만든다면 그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무리한 것인지 이런 검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개발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외부에서 수주를 주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발주를 넣거나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에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시스템에 할 것인지, 뭐 이런 전체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걸 구현한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팀을 형성할 것인지, 개발팀장은 누가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써서 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주로 개발 계획 수립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requirement analysis라고 하는데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가운데서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람, 뭐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개발하려고 하는 본인의 어떤 문제에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요구사항 분석이 있고요. 일종의 이제 이런 그 수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요 분석이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요구사항 분석에 맞춰서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다 끝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임플레멘테이션, 구현하게 됩니다. 구현이 다 끝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구현됐는지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가 다 끝나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게 완벽하게 100% 에러가 없이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는 걸 합니다. 소위 말해서 메인테넌스죠. 메인테넌스. 자, 이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8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배웠던 과목이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 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8단계 가운데서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죠.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그걸 풀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적 사고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풀이하는 아이디어 도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C나 C++, 파이썬, 자바 이런 특정한 언어들을 배웠을 텐데 그 특정한 언어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하죠. 코딩을 하는 부분들은 바로 구현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거하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알고리즘은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배웠던 많은 부분들은 이제 여기 코딩에 속해 있는 거죠. 코딩.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C나 뭐 C++, 자바 이런 걸 배울 때는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문제가 주어졌죠. 이 문제를 C로 코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앞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그 C나 C++의 교재에 문제에 그냥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로 직접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이클립스라든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컴파일해서 실제 런하죠. 런합니다. 그러니까 그 컴파일해서 런하는 부분은
또 이 테스트하고 운용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유지보수라는 요 단계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숙제가 나가면 숙제 마감일입니다. 홈워크 마감. 일주일 내에 숙제를 내십시오. C로 짠 프로그램을 내십시오. 그러면 이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맨날 그림만 그리고 그림만 그리면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 그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설계도가 잘못되면 구현은 당연히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축에서도 건축에도 보면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설계사. 그 다음에 이 설계 도면을 그대로 가져다가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 여러분들 혹시 건축 현장에 가면 꼭 이게 있는데 하나가 더 있거든요. 감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감리회사. 설계를 해주는 설계사에서 준 건축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가 이제 실제로 인부들 써서 공사를 하죠. 감리사는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자재를 빼먹었는지 부실 공사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는 게 감리죠. 소프트웨어 똑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설계고요. 그래서 설계는 요 1, 2, 3, 4를 다 책임을 집니다. 고객을 만나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지, 그리고 고객들이 필요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웨어 설계도에다가 반영하는 거. 그 설계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플로우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개략적인 이제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 또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라는 거는 이런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가져다가 실제로 코딩하는 회사나 개인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 운용, 유지, 보수하는데 이 테스트가 바로 감리에 해당되는 거죠. 이 테스트는 크게 알파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파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시공사도 자기 스스로 이게 제대로 잘 되는지 검사하죠. 그걸 보통 개발하는 사람이 구현하는 사람이 하는 테스트를 알파 테스트라고 하고요. 베타 테스트는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제3자. 일종의 이제 감리사죠. 제3자가 들어와서 이게 제대로 설계도대로 구현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게 이제 베타 테스트죠. 보통은 이제 베타 테스트의 대부분은 이제 되게 고객들이 합니다. 고객들.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실제로 문제가 없으면 현장에서 운용하는 거죠. 근데 운용한 다음에 이 유지보수라는 게 참 대단한 게요. 어떤 경우는 테스트할 때 발견이 안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보통 보통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의 하자. 일본말이긴 한데 일종의 이제 결함입니다. 결함. 소프트웨어 결함. 이 소프트웨어 결함이 테스트할 때도 발견이 안 되고 운영하는 도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자는 이제 유지보수할 때 하자를 하나씩 없애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맺은 다음에 어느 단계까지 가야만 그 계약대로 이행이 다 된 거냐? 그러면은 유지보수까지 가지 않습니다. 유지보수까지 가지 않고 요 테스트에서 운용 직전까지 여기까지 가면 약 6단계죠. 6단계까지 가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다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 돈을 1억 원 주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리 했으면 이 6단계까지 다 가면은 1억 원을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운용하면서 유지보수는 주로 이제 그 개발했던 데에서 한 1년 정도 보통 무상으로 해줘요. 왜냐면 자기도 발견 못했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유지보수한 다음에 1년이 지나도 더 이상 발견되는 게 없어요.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또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곳곳에 숨어 있는 거. 1년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를 할 때는 보통 유상으로 합니다. 돈을 받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8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관리한다고 할 때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그 8단계의 생명주기 가운데서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 관리. 자, 소프트웨어에 개발하기 위해 일단 요구를 뽑아낸다고 그러는데 그 요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이런 거 개발해 주세요라고 고객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했겠죠. 예를 들면 외부로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로 개발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고객의 요구를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갑자기 고객이 저 홈페이지로 하지 말고요. 그냥 모바일로 해주세요. 앱으로 개발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 개발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코딩했던 거를 다 이전 거를 버리고 새로 짜야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고객의 요구를 픽스를 시켜야 됩니다.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그리고 얘를 문서화 시키는 거죠. 자, 이제 고객님 뭐를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해달라고 그랬죠. 개발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하죠. 구체적으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열할수록 좋아요. 개발자에게는. 만약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고객이 딴소리 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문서를 쳐다보니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너무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서화한 다음에 가급적 구체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객과 개발자가 상호 동의합니다. 서면으로. 여기에 이제 고객 사인, 그 다음에 개발자 사인. 그래서 서로 한 장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고객도 자기가 마음이 바뀌어도 한번 그렇게 개발에 대한 요구 관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꾸게 되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개발자한테 내가 한 달이 지나서 보니까 요구사항을 바꾸고 싶다. 소프트웨어를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면 개발자는 자기가 무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대신에 개발 기간을 지금 6개월 하기로 했는데 7개월로 늘리시죠. 어차피 한 달은 당신 때문에 손해본 거니까 대신에 뭐 비용을 조금 더 주시든지 아니면 그 정도 비용은 우리가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요구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 관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번 고정한 다음에 다시 또 요구가 또 나올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서로 잘 합의해서 해야 되고, 이 너무 많은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게 되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형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configuration. 이 요구 관리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고객의 요구 관리. 자, configuration은 뭐냐면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개발하다 보면은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죠. 조금 더 성능도 빠르게 하고 인터페이스도 좋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 과정 가운데서 뭐 소스 코드 내지는 그 소스 코드를 설명한 문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자, 버전 1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다가 버전 2로 올렸어요. 버전 3 이렇게 올렸습니다. 3 올리다 보니까 옛날 버전 2가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버전 2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버전 2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버전 2가 남아있지 않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버전 2를 또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버전 관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버전 관리. 그리고 심지어 1버전, 2버전 있으면 1버전에다가 이거를 2버전으로 이렇게 덮어쓰기를 보통 하면 안 됩니다. 덮어쓰기 해버리면 1버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버전하고 2버전 하면 1버전을 2버전을 카피해서 다시 여기서 고치고, 그 다음에 3버전 다시 카피해서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롤백이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전에 뭐 1버전에 어떤 모듈은 그냥 차라리 2버전 게 아니라 1버전 거 가져다 쓰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버전이 1, 2, 3만 있으면 간단한데 이게 1.1 버전, 1.2 버전, 1.3 버전 내지는 뭐 1.3.1 버전 뭐 이렇게 밑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이 형상 관리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의 도움에 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형상 관리고, 여러분들이 GitHub라는 걸 많이 쓰죠. 이제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GitHub도 일종의 형상 관리한 기법이다.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져다 쓰십시오 하고 버전 관리 계속 하면서 이렇게 카피해서 주죠. 다큐멘테이션도 같이 주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유지 관리입니다. 아까 메인터넌스, 마지막에 8단계가 메인터넌스라고 그랬죠. 이 메인터넌스가 유지 관리인데, 이 고객이 실제로 이제 운영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도 가끔씩은 소프트웨어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객이 요구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발자가, 또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버전이 얼마인지, 여기 개발 1, 2, 3이 아니라 이제 개발한 거를 3.2 버전을 고객이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있다가 업그레이드 3.3이 나왔죠. 그다음에 3.4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유지 보수하면서
이게 어느 버전이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지, 버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추적하는 부분들이 바로 유지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품질 관리는 뭐냐면, 이제 아까 테스트 이야기 했었죠, 테스트. 6단계에서 테스트 한다고 그랬는데, 테스트 할 때, 원래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원래의 개발 목적에 맞게끔 되어 있나, 처음에 그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는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validation, verification 뭐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개가 비슷하죠. 뭐 verification, 그다음에 validation, 둘 다 V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validation and verification 같이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건 이제 차이점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리는 고객들의 요구를 관리하기도 하고 개발자가 현재 개발했던 소프트웨어의 버전이나 문서들의 형상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된 것을 실제 현장에 설치해서 쓰고 있을 때 또 그것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죠. 그런 유지 보수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품질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품질 관리는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표준이 되어 있어요. ISO가 국제 표준 기구인데 ISO 9126이라는 번호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그 품질 관리 기준들이 몇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죠. 기능성. 자, 소프트웨어가 펑셔널리티, 기능성의 품질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두 번째, 사용성, 유저빌리티. 세 번째, 신뢰성, 릴라이빌리티. 네 번째, 유지 보수성, 메인테너빌리티. 이식성, 포터빌리티. 효율성, efficiency. 이렇게 주로 6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기능성에 가서 보겠습니다. 기능성.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 원래 개발해 주기로 했던 요구사항이죠. 그 기능이 정말 잘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고객이 요구했던 기능이 구현이 안 됐어요. 그럼 얘는 기능성을 만족하지 못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어떤 경우는 표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또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암호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표준이라고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도 있지만 그 기능 가운데서 표준과 보안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것도 기능성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품질 관리 기준이 사용성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는데 사용할 때 이게 너무 어려우면 개발자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쉬울지 모르지만 사용자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보통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죠.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일종의 화면 부분인데 그 인터페이스에 메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고 어떤 메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들이 쉬운가. 사용자가 요구하면 이거 메뉴 밑에 서브 메뉴를 몇 개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지는 이거 메뉴는 좀 삭제해 주세요. 그럴 때 이제 그거 줄이거나 늘릴 때 인터페이스가 확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인터페이스의 일관성도 있고 용이하고 사용자가 접근하기 편한가. 이게 이제 사용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뢰성이죠.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는 짓이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프로그램의 숙명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즉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 중단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보통 BCP라는 거 여러분 보안에서 이제 많이 배울 텐데 비즈니스 컨티뉴에이션 플래닝이라고 해서 어떤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BCP. 보통 BCP, DRP는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Disaster Recovery Planning.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화재가 벌어졌을 때 시스템이 중단할 수 있지만 바로 리커버리,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보안 준비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BCP, DRP에서 BCP가 바로 여기 신뢰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뢰성. 비즈니스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죠.
바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오류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유지보수성. 유지보수라는 건 아까 메인터넌스 이야기를 했는데, 자, 소프트웨어의 운영 환경이 일부 변경이 되어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서버에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었는데, 서버에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는데 얘를 2개 달았어요, 2개. 2개 달았더니 이 서버에서 돌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죽어버리네요. 이 소프트웨어 운영 환경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운영이 중단돼 버리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서버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서버인데 갑자기 리눅스로 바꾸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만, 같은 윈도우 환경 하에서 내지는 뭐 리눅스 환경 하에서 일부 약간 기능을 바꿨더니 그것 때문에 얘가 시스템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성이 나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제공되는가?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보면 개발자가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잘못됐네. 이거 잘못되면 해킹 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버전을 높입니다. 버전을 높일 때 자기 고객사들한테 지금 뭐 3.1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메일을 보내죠. 자, 3.2 버전이 왔습니다. 설치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3.1에서 3.2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하루 동안 시스템을 못 써요. 자, 은행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대단히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제공되면서 제공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유지보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식성. 아예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건데 옮기려고 하다 보니 그거 윈도우에서밖에 안 들어가고요. 리눅스는 절대 못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윈도우에서밖에는 못 쓰는 거죠. 리눅스로 기계를 바꾸면 아예 기존에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식성이 나쁜 겁니다. 좋은 소프트웨어는 이식성이 대단히 좋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도 여전히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환경을 이제 바꿔도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운영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앞에 여기 보면은 유지보수성과 약간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시스템의 환경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아예 시스템의 종류를 바꿉니다. 서버의 종류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서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또 소프트웨어의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MS SQL에서부터 오라클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환경을 바꿔도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운용될 수 있는가? 뭐 약간 다시 컴파일하면 운용될 수 있으면 이식성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컴파일을 해도 얘는 쓸 수가 없으면 얘는 이식성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이 이제 효율성인데요. 효율성. 소프트웨어가 소비하는 컴퓨팅 자원이 효율적인가? 이제 자원에 관한 이야기죠. 효율적인가?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이 고객의 예상 시간보다 느리지 않은가? 자, 소프트웨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고객들이 기대하는 건 주로 실시간이죠. 뭘 입력하면 바로 반응하길 원하는데 입력했더니 한 하루 있다가 대답을 해요.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깔았더니 서버 전체가 다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프트웨어가 CPU를 대부분 다 잡아먹거나 아니면 메모리를 다 잡아먹는 거죠. 컴퓨팅 자원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또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에 관한 ISO 91126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 공부를 했죠.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부분이 이제 기능성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요구사항을 다 제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나머지는 되게 이제 개발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이 기능성과 효율성은 알고리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품질 특성 중에 하나인데, 기능성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어떤 문제를 발견한 대로 그대로 구현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기능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이 되는 거죠? 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게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효율성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